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동시효과 5분 남았는데 오늘도 플러스가 예상됩니다. 9월달 들어서 플러스 난 날이 한 나흘밖에 안 되죠. 어제까지. 어제 간만에 올라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플러스가 예상되는데요. 차트 보시면 많이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내려왔고 반등의 모멘텀을 찾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박 대표가 신입사오던 시절 증권사 94년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30년을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이 구간에서 장대 연봉들이 보이죠. 몇 년 사이에 삼성전자가 옛날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가는 거 왜 안 가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HBM,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고 TSMC에 파운드리 부분이 뒤쳐져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잘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대응을 못한 거죠. 제가 30년 동안 매매하면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 IMF보다 더 약합니다. 삼성전자 모습이. 그만큼 IT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하고 다릅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꿈이 있어야 됩니다.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래의 신기술에 대한 뭔가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키아 어떻게 됐죠? 인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인텔 퀄컴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동네 북이 됐습니다. 인텔이. 삼성전자 꼭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만큼 IT 종목들, 미래의 신기술,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1차적인 이유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황 말씀드리면서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안 가고 있는 이유, 못 가는 이유, 시황과 관련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 이것 때문에 8월부터 장이 빠졌고 FOMC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0.5 컷을 했고 11월까지 한 번 더 0.5를 컷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물론 IT 서비스 종목들이 소비가 줄어들긴 영향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돈은 어디로 몰릴까요? 엔화로 몰리게 됩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난 2년간 헤지펀드들이 해온 게 있습니다. 제로금리였던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주식을 샀습니다. AI 주식, 반도체 주식. 엔화 가치는 고정이고 달러 가치 환차익 났습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갔죠. 그동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도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150 벌고 여기서도 150 벌고 이게 100이었다고 치면 더블이 난 거죠. 근데 이게 역으로 악재로 돌아옵니다. 왜? 일본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미국은 금리를 내린다 그러고 달러 가치 떨어지고 주식이 최근에 빠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주식들.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와도 잘 나와도 주가 빠집니다. 고평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00이었는데 이게 150이 됐어요. 이걸 고정으로 보더라도 주식이 150이 70이 돼버렸습니다. 내 돈 80 갚아야 돼요. 넣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담보 부족 이게 발생한 겁니다.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져 버리고 엔화를 올리려고 올리는 게 아니고 달러가 금리 인하 때문에 내려가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엔화를 몰린 겁니다. 여기다가 일본이 금리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동결하긴 했는데 미국은 11월경에 금리를 한 번 더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12월에 엔화 인상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기간 동향 확인해 보셨나요? 내놓는 매물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주 단위가 아니죠. 1000만 주, 900만 주, 1400만 주, 1200만 주, 1300만 주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과격하게 파는 걸까요? 끝물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입니다. 물량 들고 있다가 눈치를 봤는데 0.25가 아니고 0점을 내려버렸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한 번 더 내리겠다. 그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갖고 있던 물량 정리해야죠. 담보 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실 텐데 엔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랑
똑같습니다. 데칼코마니를 접어놓은 것처럼. N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 뭐죠, 여러분? 160엔 주고 1달러 바꾸던 거 140엔 주고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고 주식을 팔 겁니다.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 퀄컴 이런 주식들, 삼성전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은 최근에 살짝 돌리고 있습니다. 왜? FOMC에서 0.5 내린 다음에 불확실성에 노출이 됐죠. 일본은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엔화를, 금리를. 반등 조짐이 나왔고 N달러 환율이 살짝 진정이 됐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도 반등의 계기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이제는 이슈도 중요하지만 N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안정이 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물론 실적도 잘 나와야 되겠죠. 세 번째 뭡니까? HBM 12단 콜 테스트가 있습니다. 언제? 10월에. 이거 통과해야 되겠죠. 두 개는 2차적인 거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N달러 환율. 삼성전자 먼저 지분 관계 보시면은요. 자, 장시작 한 5초, 6초 정도 남았는데 시초가 한번 보고 할까요? 일단 보합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장은 시작했고, 삼성전자 외국인들 아직도 54%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그리고 지분 관계 보시면 삼성생명 20, 국민연금 7, 블랙락에서 5%. 블랙락은 장기 펀드이기 때문에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33%, 거의 대주주 물량, 54%, 외국인 물량, 90%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박 대표가 준비한 리포트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주요한 헤지 펀드들의 보유 물량,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남았는지, 그 다음에 매수가가 기록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제가 전략을 짰습니다. 박 대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세력 인맥. 저희가 주간 미팅을 합니다. 매주. 여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수급에서. 삼성전자, N달러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율이 안정이 안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될 겁니다. 실제로 한해에서 최근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2천억 달러 청산 가능하다. 추정치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엔화 가치는 올라가고 밑에 달러죠? 내려가고. 엔캐리 팔 수밖에 없습니다. 320조 되나요? 대충. 전체는 4천조 정도 됩니다. 이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밑에 보시면 자료가 나오는데 도표에 나오죠? 한 전체가 4천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 4천조 중에 320조 정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 시총이 한 500조 좀 안 되잖아요. 전체 다 삼성전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물량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가 리포트 안에 헤지 펀드들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과 매수가를 공개했고, 이거에 따라 전략을 짠 겁니다. 자, 3전 하이닉스보다도 매도 물량의 3배가 넘었다. 한 달 동안. 엔캐리 트레이드죠. 하이닉스 1조 8천억, 삼성전자 6조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물량이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바닥에 가까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도 물량이 남았다는 거. 이거는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가 나왔죠. 공급가행.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했잖아요.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근데 벤더가 둘이 됐습니다. 8단 통과됐거든요. 납품합니다. 여기다가. 벤더가 둘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 협상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하나여서 둘이 됐기 때문에 공급가행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지목한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를 대폭 내려버렸죠. 악재가 겹쳤습니다. 수급에다가 이런 보고서까지. 악재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8단 엔비디아 공급 그리고 12단이 콜 테스트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통과 가능성이 있긴 한데 통과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블랙엘의 출시가 늦어졌던 이유. 블랙엘 관련해서 AI 가속기 결함이 생겼습니다. AI 가속기는 AI의 머신러닝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습 기능. 근데 이게
결함이 생기면서 제2공급망, 엔비디아에서 TSMC로 이어지는 1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제2공급망 다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도 2025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사익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호재도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HBM과 AI 가속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HBM이거든요. 굉장히 높게 쌓았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발열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은 됐고 12단 콜 테스트가 있고 AI 가속기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엔비디아 거거든요. 이게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AI 가속기는 제가 그랬습니다. 머신러닝 기능을 담당한다. 학습 기능, AI의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CPU가 있고 GPU가 있고 엔비디아 거죠. 이것도 HBM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죠. AI 가속기, 엔비디아께 결함이 생겼습니다. 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년부터 이거를 출시하게 되기 때문에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호재가 있었죠. 젠슨항이 블랙엘을 삼성전자의 위탁을 맡길 수 있다. 파운더리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삼성전자를 지칭한 건 아닌데 블랙엘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2개밖에 없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TSMC에서 삼성전자로 다변화시키고 싶어합니다. 엔비디아는 여러분 슈퍼갑입니다. 그죠? HBM도 벤더를 2개로 만들고 싶어하고 만들었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로 다변화시키고 싶어합니다.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전혀 반영이 안 되죠. 주가에 악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매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그만큼 이게 큰 이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엔캐리 트레이드 가장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엔달러 환율 이게 안정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AI 가속기 결함이 생겼죠. 내년부터 출시가 됩니다. AMD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주목받고 있고 세 번째, 파운드리 부분에서 블랙엘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 호재죠. 이거 2개 다.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죠. HBM 이슈. 10월에 콜 테스트가 있습니다. 12단짜리. 이거 무조건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면 수급도 좀 안정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수급이고 대응 전략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 월봉. 주봉, 일봉 다 깨졌고 월봉도 지금 살짝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30년 삼성전자 매매하면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인 건 처음이라 그랬죠. 이렇게 장대 연봉이 크게 나옵니다.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다. 따라가지 못했다. 리딩 업체가 돼야 되는데 따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컨더리라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TSMC에 12단 통과해서 따라가야 되고 파운드리 부분 블랙엘 수주도 맡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엔캐리 트레이드죠. 이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도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뭐 하루에 뭐 이렇게 막 100만 주, 200만 주 던지는 게 아니고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가에 매도합니다. 저 위에서. 두 번째는 구간을 살짝 내려서 팔고 세 번째 근접 호가에 팝니다. 네 번째 시장가. 3단계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급격하게 빠지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흘러내리는 수준입니다. 지금 1단계와 2단계 중간 정도 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각각의 단계마다 단가에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옵니다.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대응 전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와 더불어 박 대표가 이런 거를 모두 담은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010-3158-8575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보유 물량, 평균 매수가 이거에 따라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호와 패턴 캐치하는 방법까지 넣어놨습니다. 삼성 R로 보내시면 전략 자료,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리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빠지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3전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무료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3158-8575. 자, 이렇게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박 대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3전 실시간 대응방. 최근에 주식이 많이 빠지면서 AI 반도체 주식들 특히 주도주가 없죠. AI 반도체가 빠져버리니까 주도주가 없습니다. 아직 바이오는 주도주는 아닙니다.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자 샘플인데요. 이렇게 문자를 드릴 겁니다. 010-3158-8575 1번이라 보내시면 단타방 입장 도와드립니다. 주식이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살 종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박 대표가 PBR 때부터 쓰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알고리즘 매매 전략 리포트인데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다 분석했고요.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010-3158-8575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드리는 히든 종목 10개, 코스피 5개, 코스닥 5개 알고리즘 리포트 알고라 보내시면 히든 종목 들어가 있는 리포트 보내드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놨습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최근에 대세거든요. 전체 주식시장 거래 비중의 3분의 2까지 왔습니다. 많이들 쓰는 기법인데 기관하고 외국인 저도 PBR 때 썼습니다. AI가 발굴한 종목 꼭 확인해 보시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그렇게 강하진 않죠. 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NKD 트레이드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올 텐데 대응 전략 삼성 R이 있었죠. 리포트.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 삼성전자 경험이라 보내시면 되고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세 번째 1번은 새롭게 시작한 단타방 그리고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리포트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면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여러분이 확인해 주실 될 데이터가 하나 더 있어요. 물론 NKD 트레이드 환율 차트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혹시 시총 확인해 보셨습니까?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얼마입니까? 전체 시총에서 14%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삼성전자 매매하면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요. 삼성전자 13에서 20%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총에서. 이게 15%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거의 바닥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체 우리나라 총 중시 시총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총 비율 15에서 25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15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 바닥이 나온다는 거. 지금 거의 이런저런 사인으로 봐서는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엔캐리 환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총 상위 관련해서도 그렇고 바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사시면 안 되겠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헤지펀드 갖고 있는 보유 물량과 평균 매수가에 따른 대응 전략 그리고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들어가 있는 대응 전략 리포트와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는 대응 전략 텔레그램 방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단타는 아무 종목이나 치지 마시고 박 대표가 드리는 종목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어떤 국면이냐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코스텔라니의 산책하는 개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얘가 항상 앞서가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다 주가 빠지는 이유 밸류에이션 고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간 거죠. 실적 대비해서.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항상 주가는 시차를 두고서 실적으로 회귀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잘 안 바뀝니다. 이거는. 3전은 어떻죠? 별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NKD 트레이드 때문에. FOMC에서 추가 금리를 얼마나 내릴 건지 그리고 10월 달에 있게 될 3, 4분기 기업 실적과 경기 지표들 특히 빅테크 실적이 중요하겠죠.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고 이거에 따라 엔달러 환율도 결정이 될 거고 NKD 트레이드도 결정이 될 겁니다. 미국이 좀 더 금리를 내린다면 충격이 올 수 있고요.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이것도 충격이 올 수 있겠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그동안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앞서 나갈 겁니다. 이게 속성입니다.
그때까지 대응 전략 리포트 텔레그램방 꼭 참여하시고요. 대응 리포트도 챙기시고 그다음에 히든 종목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리포트와 단타방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약세가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기운 내시고요.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제가 설명드렸죠. 시총, N달러 환율과 더불어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15 언더는 바닥 사인이 나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